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베이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세레나데 투 서머타임 여름날의 서여곡 폴 모리 악단 연주곡입니다. 인물 탐색 베이컨.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영국의 경험론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라는 말은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험론이 필요하며 기납법이 가장 바른 학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서로는 학문의 진보, 노움, 오르가늄, 뉴 아틀란티스 수상록이 있습니다. 귀납법 굉장히 어렵죠. 유추해서 결론을 내다 이런 뜻으로 만약에 강모씨가 있는데 강모씨는 미인이다. 강니은씨도 있는데 강니은씨도 미인이다. 강디귿씨도 있는데 강디귿씨도 미인이다. 그렇다면 강씨는 다 미인이다. 이런 게 유추하는 것이 기납법입니다. 핵심적인 그 다음에 결정적인 오류는 어떻다고 판단이 되시죠. 그렇다고 강씨가 다 미인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먼저 사건들을 유추하고 그 다음 결론을 내는 것을 기납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기납법을 이해하는 데 잠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대를 새로운 세기로 만든 철학자 베이컨. 서양 중세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철학은 점차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그 근거를 근대 과학에서 잡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직감과 영감에 의존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과학은 관찰과 실험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베이컨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1561년에서 1626년에 살았던 인물로서 철학자로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철학에 적용해 우상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는 종교의 우상 타파처럼 우리가 잘못 믿는 인식론적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르크스는 베이컨을 가리켜 영국의 유물주의, 모든 현대 실험과 학의 진정한 시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베이컨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영국의 유물주의, 현대 실험과학의 진정한 시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 논리 완성자라면 베이컨은 기납 논리의 완성자입니다. 연역 논리는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인간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죽는다. 이런 3단 논법이 연역 논리고 기납 논리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강시계 중에서 강서원이도 미인이고 강세레나도 미인이고 강유미도 미인이다. 그러므로 강씨는 다 미인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기납 논리입니다. 조금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베이컨의 철학은 시대의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부르주아가 성장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는 생산의 확대와 적극적인 자연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영국 절대주의 전성기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의 절대 권력에 반발해 시민들이 한가하자 다시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정성기 시대에 베이컨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논제는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베이컨,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다. 베이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험론의 시조입니다. 하지만은 베이컨을 경험론으로 분류하기를 꺼려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러셀은 베이컨 자신이 과학에 대해 그토록 강조했으나 사실은 당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도 갖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튼 경험론은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베이컨은 연역 추리가 쓸모없다고 비난하면서 기납 추리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역 추리 3단 논법을 쓸모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 추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면 그 역시 죽을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전혀 반박할 수 없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대전제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지 거짓인지를 영역 논리로는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리 타당성을 따지는 논리학은 낡고 쓸모없는 오르가늄, 학문의 도구 또는 기관에 불과하다. 오르가늄은 학문의 연구의 도구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늄, 학문의 연구 또는 기관을 반박하면서 관찰과 실험의 기초를 둔 기납법을 그의 대표적 노움 오르가늄 신기관에서 다룹니다. 오르가늄,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늄에다가 노면 신, 뉴라는 뜻이죠. NOVUM, 오르가늄, 오르가늄 신을 신기관에서 다룹니다. 오르가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기관. 핵심 주장은 뭘까요? 우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부터 없애자는 것입니다. 신기관의 핵심 사상은 선입관과 편견을 없애자. 선입관, 편견을 없애자.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데 선입관이나 편견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지닌 전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부르면서 맹목적인 추종의 대상을 우상이라 봤습니다. 우상, 맹목적인 추종의 대상. 이를 타파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베이컨의 우상론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베이컨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편견을 4가지로 봤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것이 4대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까 얘기했죠. 맹목적인 추종의 대상. 4가지 종족, 동굴, 시장, 극장.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이 베이컨의 4대 우상입니다. 종족, 동굴, 시장, 극장. 첫째, 종족의 우상은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종족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인류라는 종족에 유래하는 선입관념이죠. 종족에 따라 본성과 감각, 사고력들이 서로 다르기에 세상을 달리 이해하고 파악해야 옳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새는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구슬프게 운다.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저긴다고 해야죠. 배짱이는 게으르다. 배짱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인간이 그리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저 새가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구슬프게 운다는 것은 새는 그저 우는데 바라보고 그걸 듣는 인간이 구슬프게 듣기 때문이죠. 배짱이가 게으르다. 배짱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족의 우상. 두 번째, 동굴의 우상.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경험이나 편견에 갇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경험이나 편견에 갇혀있다. 개인의 성격, 취미, 습관, 성장 배경,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굴의 우상.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사람들이 경험이나 편견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 그러고 보니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원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묶여 있고 빛만 들여올 때 동굴할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감각적 현실 세계이지만 실제로는 허상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동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좁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는 것, 이것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종족, 동굴, 세 번째, 시장의 우상. 말 때문에 생기는 표현을 시장의 우상이랍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비춰지는 선입관념이죠.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편견이지만은 시장의 우상은 인간의 교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우상이 가장 귀찮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나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들이 우리 이성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불필요한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베이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거짓 정보와 호황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시장에다가 비유를 했던 것이죠. 베이컨은 말이 곧 사물 그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언어보다 사물 그 자체를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일종의 시장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족 우상, 종족은 인간에 대한 선입관 편견이고 동굴은 사람 개인에 대한 것, 시장의 우상은 말에 의한 편견, 마지막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다.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 잘못된 원칙이나 학설에 의한 선입관념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매체 광고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권위 있는 학자를 내서 제품이 믿음이 가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제품도 아니고 공자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베이컨은 과거에 나온 이론들을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극장의 우상이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원래 극장이 광대 경우처럼 명상과 특정 분야에 대한 권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극장에서 연출되는 각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베이컨은 권위에 기댄 지식이나 학문을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연극 각본과 비슷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4대 우상, 종족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종족의 우상.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개인이 바라보는 편견입니다. 시장의 우상은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옛날에서는 시장에서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우상.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은 옛날에 극장에서 많은 것들이 권위와 지식과 학문을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연극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굴의 극장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잘 아시겠죠? 종족, 그 다음 동굴, 시장, 극장,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편견과 선입관념을 없애고자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문명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말이 좀 거슬리시죠. 아무튼 그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인간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곤 하는 자연을 극복하는 지혜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에서
아는 것은 자연, 과학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첫 번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험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 때도 직접 본 거냐고 묻듯이요. 실제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라면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피, 우리는 물잔에 젓가락을 담그면 젓가락이 휘어 보이는 것을 눈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젓가락이 흰 것은 아니죠. 알다시피 빛의 굴절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감각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오늘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할 때 안다와 1 플러스 1이 2라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의 안다의 그 성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시각 또는 청각으로 안 것, 경험이고 후자는 머릿속으로 안 것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성이 무엇인가요? 이성은 감각을 통해 아는 능력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기약을 하는 지식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개념에 의해서 사고하는 능력이죠. 만약 9624에 9624를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또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모조리 더하거나 곱해 봤기 때문에, 즉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덧셈과 곱셈은 느끼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베이컨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